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있는 바리스타 제 7장을 나가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냥 카페 메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였냐 하면 우리가 음악에 보면 캐논 변주곡, 그래서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 변주곡이 바로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이 되는 기본 음악, 음률이 있고 거기에 박자를 달리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악기가 들어가서 다채로움을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변주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프레소에서는 에스프레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다른 기타 재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맛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프레소 자체도 베이스가 되는 그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하느냐 아니면 리스트레토로 하느냐 룽고로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또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이라는 이야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왼쪽부터 룽고,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리스트레토로 갈수록 진해지죠. 룽고는 롱, 길다는 뜻이고 에스프레소는 기준이는 14g, 25초, 25ml 룰이 있다는 거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레토는 리스트렉트, 제한한다는 뜻인데, 통상 에스프레소가 같은 조건에 25초 만에 추출을 한다면 리스트레토는 18초에서 20초로 추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좀 더 짜릿한 에스프레소를 원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은 이른바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에서는 구두로 테이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블라인드 테이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프레소 맛, 리스트레토의 맛, 룽고의 맛을 향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어들 잘 보시고요. 이 도피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음식 하면은 짜장면 곱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더블 곱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샷이란 얘기하죠. 나는 아메리카노를 좀 진하게 마시고 싶다 할 때 에스프레소 투샷 넣어주세요 라는 용어를 여기 에스프레소 도피오라는 이야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메리카노라는 것이 제일 흔한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일 텐데, 에스프레소에 물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본인이 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매장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에스프레소의 강도나 맛에 따라서 여기에 물을 넣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에스프레소 1에 물을 4배 정도를 섞은 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너무 진하면 그 비율을 1대5, 1대6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너무 흐리면 1대3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4로 연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각자의 기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응용 메뉴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보면은 이제 롱 블랙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혹은 뉴질랜드에서 아메리카노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아메리카노는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집어넣고, 뭐 예컨대 또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롱 블랙은 에스프레소의 향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뜨거운 물을 투샷일 때는 200ml 받아두고 에스프레소를 거기다가 더블샷을 잘 크레마를 살리게 붓는다. 그래서 롱블랙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화에 맞게끔 그 자리 잡은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롱블랙이나 아메리카노는 같은 이야기다. 근데 롱블랙은 호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뜨거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크레마가 날아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향기를 가득 담는 마음으로 담아낸다. 그래서 롱블랙. 그러면 롱블랙으로 부르는 호주에서는 에스프레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숏블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카푸치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카푸치노와 카페 라떼를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서로 달리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카페 라떼 같은 경우에는
카푸치노에 비해서 우유 거품의 양이 적다. 카푸치노는 그냥 큰 스푼으로 이렇게 퍼서 담을 정도로 거품이 수북하고 그 위에다가 시나몬을 넣어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워낙 시작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탈리아는 카푸치노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는 에소프레소와 우유를 1대4, 그러니까 에소프레소가 25ml일 때 우유는 100ml를 우유 거품을 25ml 정도를 내서 그래서 125ml의 우유 거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에소프레소와 섞어서 150ml로 만들어 가지고 도자기 잔에 담아낸다라고 국립 커피 연구소 차원에서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의 룰을 정했습니다. 이 룰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얘기하는 커피, 카페 라떼와 같은 기준인 거죠. 뭐 그러나 이거를 뭐 정색을 하고 뭐 카푸치노다가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지 않고 이 커피란 문화이니까 거품의 상태가 좀 더 차분하고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카페 라떼라고 하고 거품을 수북히 쌓아서 입술에 닿을 정도까지 포근하게 나오는 것은 카푸치노로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이제 국내 또 세계적으로 소통됩니다. 대신 이탈리아만 말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내세우는 건데 책에 그 이태리 정통 카푸치노 만들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카페 라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페, 여기서 이 카페는 이태리 말이니까 에스프레소를 의미하고 라떼는 우유입니다. 그래서 에소프레소와 우유가 섞인 음료 혹은 커피와 우유가 섞인 음료를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고요. 가끔 이제 카페 오레라는 얘기가 있죠. 그 오레는 프랑스 말로 우유를 뜻합니다. 대신 이제 프랑스는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그 바탕이 필터레이션 커피, 뭐 일반적으로 드립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으면 카페 오레. 그래서 더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름을 뭐 이거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복잡한 이름을 짓기보다는 들어가는 재료가 명칭에 포함이 되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가 좋으니까 들어가는 재료들을 따서 명칭을 총칭해서 부릅니다. 바닐라 라떼라고 하면 라떼가 들어가는 거, 우유가 들어가고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카페는 들어가는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카푸치노와 카페 라떼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죠. 이거는 우유 거품이 훨씬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 잔에 이렇게 보면 거품이 없는 것처럼 편편하다라는 의미에서 플랫화이트고 그 시작은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서로가 자기가 종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플랫화이트는 이제 커피와 우유의 비율도 다릅니다. 카푸치노와 라떼가 한 1대4 정도라고 한다면 플랫화이트는 1대2 정도로 해서 우유 거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액체가 많아서 더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1대4가 아니고 1대2이기 때문에 실상 커피의 맛이 더 잘 드러나는 음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 보면 플랫화이트가 평평하게 보이죠. 위에 소복하게 쌓인 게 아니죠. 그래서 플랫화이트의 특징은 벨베티, 마이크로폼, 미세한 거품, 그 다음에 맛의 하모니, 질감이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음료에 보면은 마끼아또란 말씀을 많이 할 텐데요. 그 바로 마끼아또가 이태리에서는 점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얼룩 혹은 점.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담고 여기다 우유를 쭉 따르면 잔이 어느 정도 살 때까지 따르면 가운데만 이렇게 하얗게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페 마끼아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나 아니면 딴 데에서 우유에다가 커피를 집어넣어서 아래 위로 층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워낙 이태리 정통의 카페 마끼아또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조심스럽게 따라서 가운데 점처럼 만든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 와서는 이제 또 카페 마끼아또가 아니라 라떼 마끼아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라떼 우유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하얀 도화지에 커피 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죠. 이건 또 라떼 마끼아또로 부르는 걸로 정착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름을 보면 재료들이 보일 겁니다.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죠. 마끼아또, 캐러멜 우유에다가
마키아토처럼 놓고 위에 카라멜로 이렇게 잔뜩 올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드리즐 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붓는 것을, 모양을 내서 붓는 것을. 그 다음 카페 모카. 모카는 초콜릿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올려놓는 것을. 그 다음에 카페 꼼빠나. 이 카페 꼼빠나는 제가 이제 이어서 별도의 중요한 베리에이션 메뉴를 PPT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비엔나 커피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카페 꼼빠나. 꼬는 무엇을 넣다라는 뜻이고 바나는 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소프레소에다가 이렇게 생크림을 올려놓는다. 그래서 카페 꼼빠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페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이 비엔나도 마부들의 커피라 해서 이탈리아에 가보면, 이탈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가보면 아인슈페너라서 마부들이 먹는 커피인데 이것도 이따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깔루아라고 하는 것은 리큐르라고 하는데, 리큐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코올로 커피의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면 깔루아라고 칵테일에 많이 쓰는 이것은 우리가 리큐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우유와 커피 추출 성분,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잘 섞여 있어서 이 자체로도 아주 맛이 좋은 우유, 커피 향이 가득한 우유 알코올의 느낌,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기타 이제 아이스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이스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를 얼음에다가 집어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거품, 차갑게 마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넣은 아메리카노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 것이고, 아이스 카페라떼 만드실 때에는 우유를 거품 내지 않고 차가운 우유를 넣습니다. 그러나 아이스 카푸치노라고 하는 것은,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노즐을 가지고 거품을 내야 되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좀 더 차갑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NCS,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표준에는 우유 거품을 낸 뒤에 차가운 음료를 내야 되니까 냉동고에다가 한 30초 정도 넣어두는데, 이때 냉동고는 특정 냉동고를 지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냉동고에 넣을 거면 통상 안 넣고 그냥 쓰기도 하는데 냉동고에 냄새가 배면 안 되겠죠. 네, 블렌디드 카페 모카, 모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콜릿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이스 캐러멜 카페 라떼, 얼음이 들어가고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고 커피가 들어가고 라떼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스 캐러멜 카페 마키아토, 아이스가 들어가고 캐러멜 시럽 들어가고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고 우유가 들어가는데 마키아토, 우유 사이에다가 살짝 점을 내듯이 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카, 그렇죠. 얼음과 에스프레소와 모카, 초콜릿 시럽이나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아이스 카페 꼼빠나 생크림을 얹어 놓는 거고, 카페 비엔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아보카토를 최근에 많이 드시죠. 아이스크림 위에 에스프레소 끼얹듯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을 푹 담그다. 어찌됐든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같이 넣어서 곁들여서 먹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프레인 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도 만들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을 설탕과 찬물을 1대 비율로 넣어서 중탕을 해서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시럽과 소스와 파우더가 있죠. 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붓기 좋게 만든 것이고, 소스라고 하는 것은 시럽보다도 훨씬 더 농도를 걸쭉하게 만드는 것이고, 파우더는 시럽과 어떻게 다르냐? 파우더는 물을 넣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훨씬 더 많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잔에 소스를 집어넣으면 물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럴 때에는 시럽과 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파우더는 좀 더 진한 향을 갖다가 발산시키는 데 더 유리하죠. 자, 다음은 이제 휘핑기에 대한 얘기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그 주요한 카페 베리에이션 메뉴를 PPT로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 PPT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PDF로 제가 우리 교육 자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틈틈이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음료의 유래와 명령법. 양이 조금 많은데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혹시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카페 메뉴를 적어도 요것만큼은 기억을 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베리에이션 아까 설명드렸죠. 커피에서 변주곡이다.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물을 붓는 것. 근데 이거의 유래를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미군들이 그 에스프레소 진한 걸 먹지 못하고 물을 부어서 에이 저 미국 놈들 먹는 거 왜 저래 해서 업신여기면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에스프레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인 1950년대야 대중화가 되죠. 그러니까 전장터에서는 에스프레소가 없었고 아메리카노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커피의 전파의 역사에 보면 보스턴 티파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이 차에다가 과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위가 뭐냐면 영국 차를 마시지 않죠. 대신 커피를 마셨는데 차를 즐겨 마시던 초기 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 너무 진해서 차처럼 물을 부어서 마셨다. 그래서 아메리카, 미국 방식의 커피다. 연하게 차처럼 만드는 방식.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카페 로마노라고 하는 건 로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인데 이렇게 귤이라 레몬을 곁들여서 산미를 북돋워 먹는 방식을 카페 로마노, 로마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다. 그래서 로마노라고 하면 이렇게 레몬을 곁들인 것 이렇게 같이 넣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옆에다가 놓아서 취향에 따라서 넣어 먹도록 하기도 합니다. 카페 프레도 아이스 커피는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프레도라고 하는 것은 얼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얼음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붓고 흔들면 거품이 많이 납니다. 또 카페 샤커레토는 흔들어도 굉장히 많이 흔들어서 거품의 비율을 거의 커피와 1대1로 넣는 것을 샤커레토라고 한다. 샤커레토는 흔들다라는 뜻인 것이고요. 카페 사이공은 베트남에서 먹는 방식이죠. 여기 보면 로부스타는 이제 그 자체만 먹기에는 향이 너무 이제 고무향도 나서 안 좋죠. 근데 베트남은 우유보다는 연유를 많이 씁니다. 왜 연유를 많이 쓰느냐, 우유보다? 우유는 쉽게 상할 수 있어서 물을 날려보내서 연유 상태로 보존을 하니까 연유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따라서 커피도 연유에다가 넣어 먹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베트남식 커피, 카페 사이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도구는 베트남의 특별한 도구인데 PHIN, 카페 핀이라고 합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별도의 뜻은 있는 것이 아니고 카페 콘 바나나는 콘, 무엇을 넣었다, 바나나는 생크림, 커피 위에다가 생크림 올려놓는 것. 아보카도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를 붓기도 하고 에스프레소를 붓기도 하고 에스프레소에다가 크림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에스프레소의 만남, 아보카도. 커피 프라페라고 하는 것은 얼음, 페, 우유 거품. 그래서 이것도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카페, 커피. 이때는 에스프레소가 아니고 프랑스니까 드립커피, 얼음과 페, 우유 거품 보시면 되고요. 모카 프라푸치노는 이 이름 자체를 스타벅스가 샀어요. 그래서 프라푸치노라는 이름은 스타벅스만 쓸 수가 있습니다. 모카 초콜릿이 들어갔고 얼음 푸치노, 카푸치노에서 따와가지고 우유 거품이 있는 거. 그래서 초콜릿 들어가고 얼음 들어가고 우유 거품이 들어가겠죠. 모카치노, 우유 거품에서 왔고 모카 초콜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유 거품과 초콜릿을 같이 넣는데 쇼콜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카가 아니라 쇼콜라나 모카나 똑같이 초콜릿을 의미하는데 쇼콜라는 모카가 들어가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때는 쇼콜라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창업을 할 때 모카라는 보다는 쇼콜라라는 얘기 들어가면 더 좋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크 초콜릿을 이렇게 갈아서 아니면 칼로 이렇게 대패에 밀듯이 깎아서 집어넣기도 하면 더 인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마키아또 그렇게 붓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점을 찍듯이. 그 다음에 카페 비엔나는 아까 카페 꼼파나의 원조가 되는데 비엔나 전투 이후에 1683년에 이제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폴란드의 가세로 급하게 도망치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가 두고 간 생두를 오스트리아에서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콜스치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두의 진가를 알아보고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고
그 카페 이름이 바로 콜드브루가 되죠. 네, 콜드브루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죠. 이 콜드브루는 워낙 무슨 뜻이냐? 파란 병이란 뜻인데 1683년 그 당시에 생두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유리병에다가 보관했어요. 생두를 보관한 병이 푸른빛을 돌아서 블루 바틀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는데 이것이 왜 아인슈페너 마부들의 커피가 됐냐면 마부들이 커피를 한가하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손님을 카페에다 내려주면 간 김에 커피를 주문해서 말을 타고 가는데 마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흔들리니까 커피가 자꾸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커피 위에다가 우리 어머니들 물동이에 바가지 올려놓듯이 커피 위에다가 아이스크림 좀 올려줘 아니면 크림을 좀 올려줘봐 해서 올렸더니만 이 덜컹거림에도 쏟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카페 비엔나는 그렇게 나왔다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고요. 기타 뭐 귤차 이런 것들은 한국 전통 방식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카페 비엔나까지 우리가 카페 메뉴의 유래와 명명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 이유 있는 바리스타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에 부여되는 기본적인 공부를 이유 있는 바리스타 교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카페 라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라떼 아트를 하는 것을 이론만 가지고 하기에는 참 제한점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과 함께 그래도 라떼 아트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